언제부터인가 MBTI와 관련된 컨텐츠, 서비스, 각종 마케팅 상품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 프로필에 MBTI를 표기하는 것은 물론 소개팅을 할 때 상대방의 MBTI를 묻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이런 걸 보면 마치 MBTI가 명함처럼 한 사람을 나타내는 큰 지표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MBTI 검사가 고안된 건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1920년대에 발표한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모녀 엄마 브릭스와 딸 마이어스가 함께 연구해 1944년 처음으로 검사 문항을 체계화했죠. MBTI는 한국에서 유독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별 구글 트렌드 검색에 따르면 MBTI를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MZ세대들에게는 MBTI가 일종의 언어이자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쓰이는 성격 유형 검사로 자리 잡은 만큼 MBTI가 편견이나 잘못된 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채용에서 특정 MBTI를 배제하거나 MBTI 궁합이 실제 연애에 영향을 준다던가 소위 말하는 MBTI 과몰입이죠. 분명 핫하고 흥미로운 검사지만 과몰입 방지를 위해서는 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아는 만큼 깊이 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 중인 여러분은 MBTI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MBTI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쏟아지는 MBTI 관련 정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반적인 것부터 세부적인 것까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MBTI 유형이 어떻게, 왜 16가지로 구분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MBTI는 에너지의 방향, 정보 수집 방식, 의사 결정 방식, 외부 세계의 대처 방식이라는 4가지 선호지표를 기준으로 각각 2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둘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를 살펴봅니다. 4가지 지표에서 2가지 유형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 알파벳이 결정되니까 2의 4제곱은 16, 총 16개의 알파벳 조합, 16개의 유형이 나오게 되겠죠? 자, 각 4가지 선호지표와 유형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1. 에너지의 방향. 관심의 방향과 심리적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내부와 외부 중 어느 쪽을 향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주로 외부를 지향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에너지를 얻는 성향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즐거움과 활력을 얻습니다. 사교적, 활동적이며 대인관계가 넓은 편이죠.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본인 내부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의 생각이나 개념에 집중하며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유형입니다. 생각하는 활동을 좋아하며 넓은 대인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선호하고 말보다는 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편하죠.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외향형은 점점 에너지를 받아 살아나지만 내향형의 사람들은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집에 와서 혼자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보 수집 방식.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람이나 사물 등의 다양한 대상을 인식하고 지각할 때 어느 쪽을 더 사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감각형은 주로 오감 및 경험에 의존하고 현재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사실이나 사건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건을 묘사할 때에도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반면 직관형은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미래의 가능성이나 비전을 중시합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사실이나 사건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나 관계를 잘 이해합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스타일로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기며 새로운 일 또는 복잡한 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규칙과 디테일에 강한 감각형이 보기에 직관형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상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직관형이 보기에 감각형은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의사결정 방식.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사고형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인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며 규범, 공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반면 감정형은 논리적인 원칙보다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미치게 될 관계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데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며 그래,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거죠. 감정을 별개로 놓고 결정을 하는 사고형을 보며 감정형은 냉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고형은 감정형을 보며 너무 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4. 외부 세계 대처 방식. 실생활에 대처하는 태도, 생활에 적응할 때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판단형은 목적의식이 뚜렷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합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며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생활을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반면 인식형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계획을 세웠더라도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보다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개방적이며 정보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식형을 보면 판단형은 조급하고 정신이 없다고 느낄 수 있고 한 가지 일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끝장을 봐야 하는 판단형을 보고 인식형은 느리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자, 이런 선호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는 FP, INFP, NTJ, ETIP 등으로 칭해지는 성격 유형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 도통 알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딱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꽤나 간단 명료하지 않나요? 나를 소개하기에 상대를 이해하기에 MBTI는 정말 빠르고 쉽습니다. 이래서 MZ들이 더 열광하나 봅니다. 물론 MBTI 결과를 무작정 신뢰해 스스로를 또는 남을 규정짓거나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매번 결과가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를 경우 내가 뭘 선호하는지 자기 자신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자신을 알아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앞서 소개한 8가지의 성향이 발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나와 실제 내 자신이 많이 다를 때 사람은 쉽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객관적인 내가 많이 다를 경우에도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겠죠. 테스트를 할 때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답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서 응답해야 하겠죠? 자기 객관성이 높을수록 응답이 신뢰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실제로 두 성향이 미묘하게 비슷할 때 MBTI 결과를 보면 외향 또는 내향, 감각 또는 직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 같지만 그 비율이 존재합니다. 외향이 51%, 내향이 49%인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일까요? MBTI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51이 49보다 큰 숫자이므로 외향성이 나오고 그에 따른 성격, 특징, 취향, 궁합, 각종 정보들이 인터넷에 쏟아지겠죠. 그럼 이 정보들이 그 사람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유익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 없이 생산된 여러 MBTI 관련 정보와 짤들은 매력적이고 흥미롭지만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각기 하나의 소우주라고들 하죠. 내가 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고 살아보지 않는 이상 한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하물며 내가 나도 다 모르는데 알파벳 4글자의 조합이 한 인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MBTI가 상대방을 이해하기에 편리한 수단이지만 누군가를 단정짓거나 평가하는 잣대는 될 수 없습니다. MBTI의 가장 큰 순기능 중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꽤나 깊이 있는 소통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 아닐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일을 계획적으로 하시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MBTI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서로를 알아가기에 더 자연스럽죠? MBTI는 나를 알아가고 남을 알아가는 소통의 과정이지 소통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을 남기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